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조용히 잘 끝났죠. 아시아 증시가 대만 빼고는 거의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잘 끝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잘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금융주들이 좀 올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짚어드리고 금융주가 왜 올라왔을까 요 얘기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선진국에서 신흥국,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또 돈이 또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뭐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수많은 악재 루머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맨날 우리나라 것만 보시면은 도대체 뭐가 회복이 됐다는 거냐, 응? 내 종목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렇죠, 올라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게 먼저 올라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거보다는 전체를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죠.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지수는 어제 미국부터 봐야 되겠죠, 그죠? 어제 미국 증시가 별 등락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다우 지수가 0.08% 상승 마감이긴 한데 뭐 보합이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1. 그래서 캔들 자체도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요. 그냥 조용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이렇게 플러스 0.39% 상승으로 끝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어찌됐거나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강력한 저항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횡보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거리도 별로 없는데 쑥 올라갔다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네, 큰 등락이 없었지만, 그죠? 잘 올라갔고,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교하면 많이 간 겁니다. 일본 증시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1.6%, 일본은 급락했거든요. 마이너스 1.6% 급락했고, 최근에 잘 나가던 중국 증시도 오늘은 0.6% 하락 마감했고, 그 다음에 홍콩 증시도 오늘은 좀 빠졌어요. 홍콩 항생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0.9%, 그죠?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갔는데 그럼 뭐가 올렸느냐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참 여기 끝날 때 장 초반에 약세였는데 거의 1%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장 초반에는, 나중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려세워 놓고 끝났죠. 여기도 잘 끝났어요. 네. 우리나라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잘 끝났고, 그리고 환율 저기 뭐예요? 누가 뭘 많이 샀냐면 이걸 봐야 돼요. 요즘에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에는 별로 안 샀거든요. 뭐 끝날 때는 4천억 순매수한 걸로 끝났는데 초반에 보시면 잘 안 샀어요. 이게 외국인의 오늘 그 순매수 동향인데, 매매 동향인데, 여기 보시면 아침에 10시, 11시까지는 외국인이 순매도였어요. 순매도. 마이너스 순매도였는데 12시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사죠. 그러더니 이제 오후 들어서 더 많이 산 거예요. 그 아침에는 지수가 조금 맹했어요. 맹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부터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부터 이제 지수도 좀 올라오고 괜찮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되게 편안하게 끝났어요. 요즘에 5월달이 원래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날씨가 되게 좋죠. 딱 나갔는데 오늘 날씨 좋네,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늘 주식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잘 끝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잘 끝났고, 기관은 오늘 조금 샀어요.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좀 매수했고, 업종별로 보시면은 이게 뒤에 가서는 여기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이 이제 많이 샀거든요.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요. 근데 초반에는 안 샀어요. 나중에 사면 나중에 후반부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외국인은 오늘 거의 전업종 순매수죠. 거의 대부분, 그죠? 거의 순매수. 개인은 거의 순매도. 응? 거의 순매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아침부터 계속 강했던 게 뭐냐면 금융업종이에요. 끝날 때는 이제 전기전자에 밀렸는데 아침부터 외국인이 많이 사던 거는 금융업종입니다.
여기 금융업종에 들어가는 거는 뭐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뭐 KB, 금융, 신한지주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융업종에는 지주회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또 뭐도 들어가냐면 지주회사. 예를 들어서 뭐 LG, SK 이렇게 딱딱 끝나면 지주회사죠. 그런 것도 들어가요. 금융업종에. 근데 어쨌든 이제 금융업종이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KB금융부터 볼까요? 네, 어때요? 신고가 임박이죠. 4월달에 그죠? 4월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심리를 흔들어놨는데 그때 훅 한번 나가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올라오고 한 3, 4일 또 이렇게 눌러놨다가 또 다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 KB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오늘 5%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자, 여기 4%. 회복이 빠르죠. 그리고 신한지주는 오늘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보시죠. 여기 2%. 그 다음에 BNK 이런 거는 이제 잠깐만요. BNK 금융지주 오늘 급등한 건 아니지만 신고가 났습니다. 52주 신고가 갱신주, 그죠? 그러니까 이 금융지주회사들이 잘 올라와요. 이게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걸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은행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아까도 이제 방송 들어올 때 보니까 뭐 중소형 건설사가 뭐 부도가 나니까 뭐 신탁해서도 망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이자 장사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악덕 기업으로 이제 은행주들을 좀 저기 안 좋게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자꾸 안 좋대요. GDP도 좀 좋아졌고 수출도 좋아졌는데 국민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다, 앞으로도 안 좋을 거다, 금리나 물 건너갔다, 집값 뭐 회복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자, 요즘에 유튜브 방송은 자꾸 시청자 수를 자꾸 보라고 그러죠, 그죠? 보통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청자 수가 줄어든 게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거 연연 안 하죠, 그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평소보다 굉장히 적다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더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선거 끝나고 나서 보수 쪽 성향인 사람들이 방송을 안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 쪽에서도 정치나 주식 관련된 걸 안 본다고. 망했다고 생각하거든. 좀 그런 경향이 있으세요. 정치 뉴스도 안 보지만 주식 방송도 안 보는 거죠. 왜? 나라 망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대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 성향이랑 상관없이 주식 방송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한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니까 지금 주식방송 보는 게 시간 아까운 거예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시간이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 수가 평상시보다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늘어났고 그런 생각들이 확고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항상 그 뒤에는 폭등 나오더라고요. 폭등 나온다니까. 네. 아무튼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쉽게 얘기 드리면 나중에 우리 현대는 되게 강의했던 건데요. 은행주들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금융주들이. 그러면 그 나라 안 망해요. 이해가세요? 그 나라가 안 망한다. 경제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이거 아주 쉽게 알려드린 거예요. 정말 그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질 것 같고 뭐 크게 뭐 전쟁이 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은행주부터 돈이 빠져나가요. 은행에서 실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뱅크론도 있겠지만 그 전에 외국인이 은행 주식을 팔아버려요. 한다니까. 우리나라 외국 은행들 있죠. 이거 외국인 지분율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60% 70%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죠. 이거 뭐예요? 외국인이 나가기는커녕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아무리 죽으라고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라. 이게. 얘네들이 1월 말부터 움직였는데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개미들 털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큰 돈이 들어오는구나. KB금융 보세요. 1월 말에 쭉 근데 선거에서 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온 이유가 이제 기업 저 PBR 기업들 뭐 기업 밸류업 이런 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에서 크게 지니까 아 얘네 끝났어 그런 인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는 거예요. 끝나긴 뭘 끝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웬 거냐 또 사잖아요 지금. 그냥 개미들만 그때그때 뉴스에 지금 휘둘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목에 써놨지만 수많은 악재성 루머가 판을 치는데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주식을 사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안 좋아진 거예요? 개미들만 안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개미들의 심리가 엉망진창 개판이냐면 어제 순매도한 걸 보시면 되죠. 어제 아니 세상에 어제 뭔 일 있었어요? 어제 보시면 외국 저 개인이 거래소에서만 1조 8천억 원 팔았거든요. 1조 8천억 원. 근데 잘 보세요. 5월 말에 있죠 여기. 이거 세개 합해 보세요. 이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1조 한 7천억 원 넘어갈걸요? 응? 1조 7천억 훨씬 넘지.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무지하게 많이 판 거예요. 응? 4월 24일 날은 하루 동안에 8천억 팔았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 왜 애기들 조금만 힘들게 하면 응애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조금만 달래주면 또 우쭈쭈 하면 막 와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이 다 그거예요. 조금만 툭 치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심약한 상태인 거죠. 애기들이야 애기들. 어떻게 하루에 이만큼을 팝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툭 치면은 그냥 그냥 민들레 있죠 민들레. 좀 있으면 민들레가 이제 꽃을 피고 이렇게 하겠죠. 아 벌써 폈겠다. 민들레 그 나중에 씨 홀씨 있잖아요. 후 불면은 확 날아가잖아요. 응? 그 재미로 왜 그렇게 사람들이 뽑아서 이렇게 후후 불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 그냥 외국계에서 약간만 흔들면 기사 좀 안 좋은 거 좀만 나오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정신없이.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개미들이 어제 오늘 거래소에서 합쳐서 1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 3일 동안 합치면 얼마예요? 네. 뭐 엄청나게 털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털리지 말고 잘 버티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팔아제끼던 금융투자도 눈치를 채고 사잖아요. 얘네들이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눈치가 이거 봐라 이거 그러더니 막 사잖아요 지금. 맞죠? 네. 그래서 은행주가 올라오는 거는 좋은 거다. 네? 경제가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더 이상의 상세한 얘기는 못 해드리고 시간상.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의 흐름이 뭐냐면은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한 해 만에 물 건너갔네 만에 인플레이션이 뭐 잡혔네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뭐 전면전을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사람 정신없게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금 보셨지만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죠. 다시 보세요. 자 크게 보죠. 크게. 그러니까 자 전체를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요 얘기 끝나고 나서 조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조시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흐트러 놓은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자기들이 가난해질까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나스닥 지수거든요. 나스닥 지수를 훅 급락을 시켰어요. 누가 선봉장이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이렇게 여기서 폭락 하루에 10%씩 금요일날 폭락을 시키면서 흔들어놨죠. 실제로 이제 뭐 테슬라가 반등 나왔나? 급락하다가 반등 나온 거지. 근데 아무튼 이쪽에 이제 M7종목도 흔들어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했고 연준 인사들이 이제 온갖 재수없는 얘기들, 금리를 뭐 인상을 하네, 금리야 물 건너갔네, 막 그 난리를 지기고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하는 거를 전면전 일어나서 국제유가가 폭등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폭락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그다음에 여기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막 올리면서 정신없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환율을 보실래요? 엔화. 일본 엔화를 또 급등을 시켜놨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4월 달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그 애들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런 얘기 하죠? 애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막 부모가 죽이네 살리네 뭐 나쁜 X야 막 온갖 쌍욕을 하면서 거기다가 막 이제 뭐 흉기까지 들고 그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애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 엄마 집 나가고 막 응? 아빠 술 먹고 막 부수고 막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냥 안 좋은 게 다 나온 거야 그냥. 응? 전쟁, 국가 부도, 외환위기, 환율 급등하니까 엔화 급등하니까 원화 급등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 나와서 떠들었겠죠. 뭐라고? 네? 네?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고. 또 얼마나 불안했겠어. 근데 이게 사람 머릿속에 한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바꾸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혼을 쏟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가 원위치. 다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엔비디아 떨어졌다가 원위치. 얼추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죠? 그리고 국채금리 급등했던 거 내려가고 있고 원위치하고 있고 어디 있어요? 아까 엔화 급등했던 거 급락해서 꺾어놨고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국제유가 올라갔던 거 다 반납. 그러니까 저 생날리를 지고 나서 보니까 걔네들 다 내려갔네. 근데 여러분들 악재가 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네들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겁준 거 있죠? 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더 원래 자리로 돌아갔네. 원래 자리 다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선진국 증시는 거의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좀 나셔야 되는 거. 화는 이럴 때 내는 거거든요. 독일 증시는 그냥 그대로예요. 거기서 거기죠. 어젯밤에 급등하긴 했는데 그래봤자 그쵸. 그래봤자 그냥 이거 아닙니까? 횡보. 그 다음에 프랑스. 네, 여기도 횡보. 일본도 약간 떨어졌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횡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진국 증시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거의 제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에 누가 많이 올라왔냐? 중국. 요즘 사람들한테 중국식 사라고 하면은 뺨 맞습니다. 아니, 어디 망하는 나라에 투자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뺨 때려요. 작년 초에는 중국 주식을 안 좋게 얘기하면 쌍놈이었어요. 쌍놈. 진짜 쌍놈이었다니까. 아니,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뭔 헛소리냐고. 그때 쌍놈 소리 들었고 지금은 중국 주식을 사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근데 참 웃기죠, 그죠? 4월달에 생날래지기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올라가 있네. 그리고요, 홍콩은 대놓고 올라가죠. 4월 한 20일 이후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홍콩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때 같이 갔어요. 올라간 시기가 똑같아. 이거 아는 사람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홍콩이 올라갈 때 이거는 요 캔들은 홍콩 지수예요. 홍콩 항생 지수인데 요 선은 뭔지 아세요? 옥수수요. 옥수수 가격이랑 왜 홍콩 지수가 같이 올라갈까요? 점점 흥미진진해진다. 1번 찍어보세요. 재밌으세요? 재밌으면 내가 더 해드리고. 아시죠? 반응 안 하면 안 하는 거. 알아서 찍으세요. 좀 딴 데 가서 못 듣는 얘기 아니세요? 응? 아이고, 크세노폰이 어서오세요. 잘 지내시죠? 네. 이런 게 재밌어야 되는데. 네. 왜 헛소리야. 빨리 종목이나 내나 이러시면 답 없어요. 큰 걸 볼 줄 알아야 작은 것도 보지. 그죠? 네.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옥수수만 그럴까? 밀은 거의 똑같은데요? 밀로 바꿨어요. 괜찮아.
대두, 오, 콩. 오늘 미래생명자 우리 잘 팔았는데 콩 때문에 돈 벌었죠 오늘. 네. 올라가. 왜 그럴까? 왜? 근데 이제 거꾸로 금은 홍콩이 올라올 때 거꾸로 떨어졌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쨌든 농산물 앞으로 있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농산물이 올라올 때 농산물 가격이 올라오면 언론에서 쌩 난리지길 거예요. 첫 번째 기후 위기, 그다음에 지긋지긋한 기후 위기, 어쩌고저쩌고 지구가 아파요 이러면서 이제 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구가 아파요 이러면서 기후 위기 어쩌고저쩌고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자꾸 기후 위기 그러는데 지구를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 맞죠, 그죠? 후세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근데 지구가 병들었다고 막 난리를 지기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다가 거기서 차를 끌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나가서 시골로 들어가죠. 요즘에 교통편이 좋아져서 1시간 반 정도면은 강원도 산골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구가 썩어 문드러지고 망하기 직전이면 어떻게 서울에서 1시간 반만 벗어나도 공기가 이렇게 깨끗합니까? 아픈 사람들 그런 데서 들어가서 살면 병도 낫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말도 주식하는 사람은 적절히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막 그 환경론자들 얘기 듣고, 그죠? 네.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네.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은 어떨까요? 안 꺾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전선주들이 안 내려오는, 전기 전선주들이 안 내려오고 버티는 이유가 구리는 버티거든요. 구리가 올라가고 나면 그 뒤에 또 차례차례 올라가는 게 또 순서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지금 보는 게 다 원자재잖아요. 원자재.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 증시는, 일본 증시는, 선진국 증시죠. 이쪽은 꺾이고, 홍콩 이렇게 난리지겼는데 보니까 한국이랑 홍콩이랑 중국 증시 이런 데가 올라오거든요. 이런 데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선진국 증시에서 이머징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맞잖아요. 4월달에 그 난리를 지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온 애들이 다 누구죠? 원자재죠. 원자재 관련주들이 어디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가공을 많이 하죠? 이머징 쪽에서 가공이나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나라 또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걸 취급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을 특히 더 많이 벌어요. 왜? 오랫동안 이제 경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구조조정하고 좀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 그게 그 유명한 턴 어라운드예요. 턴 어라운드. 돌아섰다.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주식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머징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어디 주식을 사놨죠? 미국 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미쳐있잖아요,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AI 그러면서. AI도 좋은데, 그죠? 네. 돈의 흐름이 거기까지는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AI가 올해부터 많이 갈 거야. 아니 올해부터 작년 초부터 많이 갔는데. 작년 초에 AI 챗 GPT 이거 나오면서 막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그러면서. 근데 1년 지났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면 뭘 바뀌어? 네. 챗 GPT 쓰는 사람이나 많이 쓰지 일반 사람은 잘 안 써요. 어쨌든 돈이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가는데 이머징 시장이 돈을 이제 많이 벌 거란 말이죠. 그 나라들도 경제가 회복이 많이 될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자원 생산을 많이 못하지만 가공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수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돈이 이머징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머징 쪽에서 뭐가 움직이겠어요? 대형주. 이게 충분히 올려놓고 쉬겠죠? 그동안에 중소형주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가신다. 우리도 준비하자. 이런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대형주보다는 이제 여전히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형주 없는 개미들 되게 많습니다. 대형주가 하나도 없는 개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거를 못 느끼는 거죠. 왜? 이런 거를 읽어낼 줄도 모르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자재 시장을 맨날 쳐다보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종목만 보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해 준 종목,
지나가다가 신문기사에서 봤던 종목이나 관심 있는 거죠. 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일용직이잖아요. 주식은 사업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일용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용직이라는 게 그 말뜻이 뭐예요? 하루 용자가 그게 품팔 용자 아니에요? 한자로? 하루 품팔아서 사는 게 일용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데이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 뭐예요? 그게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그건 투자도 아니지. 그게 일용직이라니까. 편안한 노후를 원하시면서 일용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응?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단타 치는 것도 재밌죠. 근데 기본을 갖춰놓고 나서 이제 단타를 치면은 참 좋은데 기본을 안 갖춰놨고 맨날 그냥 날마다 일용직 노가다만 하는 거예요. 노가다만 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큰 돈이 들어와서 지금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큰 돈을 못 벌어요. 응? 큰 돈을 못 번다고. 개미들은 돈을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깡통 차 있어요. 특히 누가 깡통을 차는 줄 아세요? 맨날 그냥 10년, 20년 단기 매매만 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중장기로 이렇게 손절 없이 중장기로 잘 하다가 최근에 단타로 전환한 사람들이 나중에 피를 봐요. 큰 피해를 입어요. 왠 줄 아세요? 단타쟁이들은 그냥 단타쟁이들은 죄송한데 뇌가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사고 팔고 계속 이것만 해요. 손절하는데 감흥도 없어요. 손절하는데 그냥 5% 10% 하루에 몇 천만 원 손절해도 느낌도 없어요. 중독이라서.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또 단타를 치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 하던 사람들이 단타쟁이로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손절도 잘 안 하거든요. 그 종목 수가 원래 많아요. 수익이 조금 나도 간에 기별도 안 오니까 팔지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이 좀 났는데 좀 더 가겠지 싶어서 던져놓거든요. 그럼 다 끌려 내려오겠죠? 단타를 어디서 쳤겠어요? 위험한 자리에 쳤겠죠? 내려올 때 이제 다 날려요. 다 끌려 내려와. 그러다 보면 종목 수가 자꾸 늘어나겠죠? 왜?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럼 걔를 좀 손절해갖고 또 딴 거 사고, 이런다고. 그러다 보면은 중장기로 종목 수 많이 들고 하던 분들이 단타를 외치느냐? 지긋지긋하니까. 미 연준 의장이 2년 넘게 금리 인하할 듯 말 듯 이런 시간 끌어갖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손절한 거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손절한 다음에 손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긋지긋하니까. 종목 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손절해가지고 종목 한두 개로 딱 해가지고 빨리 이제 회복하려고 하겠죠. 더 이상 물리는 거 지긋지긋하고. 근데 본인들이 더 많이 물리는 거예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5% 10%짜리 수익에는 별로 느낌도 없거든. 그러니까 상한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냅두는 거예요. 그러다 다 끌려 내려오죠. 질질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또 그거 좀 잘라가지고 다른 걸 하죠. 처음에 좀 벌어요. 몇 프로? 근데 또 그게 또 나오는 거라. 5% 10%는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또 들고 가려고 더 먹으려고 하다가 또 끌려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2, 3개월 지나죠. 종목 금방 그 사람 수십 개 돼 있어요. 최소한 수십 개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지긋지긋해서 싫었는데 또 그러고 있는 거라. 그 손해가 났어요. 단타 치다가 실수해서. 그럼 빨리 손절하고 다른 걸로 가야 되잖아요. 왜? 단타니까. 초단타니까. 근데 또 원래 또 손절을 싫어하네. 손절을 싫어하니까 중장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종목이 수십 개 나중에 수백 개가 돼가지고 손실률은 종목당 30-40% 기본 30, 40% 이상 또 나는 거라. 큰맘 먹고 손절해서 새 출발한다고 갔는데 뭐 한 거예요? 저렇게 된 거예요. 정말 결혼해서 실패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본인 이혼하고 다 물어주고 해서 재혼을 했는데 꽃뱀을 만난 거예요. 그게 그런 거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꽃뱀도 잘못이지만 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가장 크게 망하냐고요? 원래 단타 맞췄던 사람? 그 사람은 원래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주 노멀한 인생을 사는 건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도 저도 안 돼요. 원래는 자기들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였는데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 방송 안 들어요. 뭐하러 들어요? 참으라고 하는데 못 참겠으니까 뛰쳐나갔는데, 그죠? 자기가 잘하던 그 틀에서 뛰쳐나갔는데, 그죠? 네. 그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길 가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이랑 유럽 얘기하다가 일로 왔어요? 네. 그냥 다 속인 거예요. 끝나거나 보니까 다 원래 그 악재다, 뭐 망한다 그랬던 거 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고, 그동안에 이머징 시장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아까 제가 시간상 얘네만 얘기해서 그런데 홍콩이랑 우리나라 말고 또 올라온 데 많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뭐가 가요? 당연히 대형주가 가죠. 주식시장의 기둥이 대형주니까. 결국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가 회복되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테마주들인데, 세력이 들어가 있으면요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려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손절할 때는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건 끝났어, 이런다고요. 이건 끝났어. 근데 보세요, 광명전기가 저희 그 올해 단톡방에서도 추천나간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되게 좋았죠. 상한가도 나왔으니까. 원전 테마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원전 테마주로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작년에 기억하시죠? 2차 전지주들 난리지기고, 그죠? 네, 뭐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 폭등하고 막 그러니까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희마리가 없었어요. 희마리가 없는 총재에 그나마 조금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가볼까 했는데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원전 테마주였거든요. 원전 테마주였는데 냅다 꽂은 거죠 이제. 막 흔들거려서 못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올리잖아요.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난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세명전기 있죠. 세명전기가 어제 상한가 나고 난리를 지겼던데, 이게요 급등하기 전에, 전기주로 가기 전에 차트 꼬라지가 이랬어요. 이거 뭐 회복되게 생겼어요. 세명전기는 21년도가 끝이거든요. 네. 다 끝난 것 같은데 쟤를 바꿔서 간다고요. 세명전기는 원래 여기 보시면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여기 막 여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갔고, 이게 뭐냐면 철도주로 많이 가요. 철도주. 근데 이제 북한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주가 갈 일이 없죠.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바꾼 거예요. 야, 저기 전기 전선 많이 가는데 얘도 이름에 전기 들어가니까 해보자. 거래를 날마다 일으키더니 여기 보세요. 잘 갔어요. 우리 방 단톡방에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마 다들 파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 단톡방에서 나갔던 거예요. 예전에. 이래서 21년도 고점도 제껴버렸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미약했지만 어쨌든 밀어붙인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G2파워 있죠? 이거 원전 테마주, 이건 원전 테마주만 갔던 거거든요. 예전에 22년 잠깐만, G2파워가 아무튼 원전 테마주를 많이 갔던 건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엉망이었거든요. 그냥 뭐 거래도 별로 없고, 4월달에 이제 선거까지 져가지고 원전 테마주로 폭락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최근에 저점이 7,000원대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오늘 1,700원 찍었어요. 이런 식으로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개별주 테마주 왜 하세요? 대형주는 좀 지루한데 얘네들은 좀 화끈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주로 하시잖아요. 개별주가 실적으로 올라가면은 실적주고요. 실적은 별론데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돼서 올라가면은 성장주고요. 테마 어떤 이슈로 가면은 테마주예요. 개별주는 좋아하는데 테마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걔가 뭘로 가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금방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끝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요번에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손절을 많이 했고, 요번 4월 달에도 손절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급등했는 줄 아세요? 손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급등한 거예요. 자, 한동시 테마주 중에 DTNC로 끝난 거 맞죠? 사실은 4월 10일 날 총선에서 크게 졌고,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만으로 보죠.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올라오죠? 저도 한동훈 씨가 꽤 오랫동안 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지금 공격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선거 전에는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겠죠. 왜냐면
상대편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얘기도 안 해요. 여당에서 자기들끼리 싸워. 네. 한동훈 씨 아예 그냥 저기 찍어버리려고 생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저는 한동훈 씨를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 방송 꾸준하게 보셨겠지만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막 이렇게 높이 치켜세우거나 그런 걸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냥 옆에서 보니까 되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냥 못 없애가지고 아주 안달이 났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또 반발을 하는 거죠. 그쪽도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까 낮에 잠깐 저녁 때쯤인가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방송을 잠깐씩 봤어요. 쭉 하면서 얼굴이 엄청 상했더라고. 응? 보수 쪽 유튜버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얼굴 보는데 뭐 몇 분이면 다 보니까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쪽이. 이게 또 한동훈 그 와중에 또 한동훈 또 찍어내려고. 그러니까 핍박받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응? 핍박받으니까. 예전에 그 서현 있죠, 서현 이런 게 윤석열 테마주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계급으로 제가 많이 저기 비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그거 아시잖아요. 육두품, 진골, 성골, 그죠? 네. 얘는 성골이에요, 성골. 진골도 아니야, 성골이야, 성골. 근데 여기서 이게 왜 가기 시작했을까요?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핍박받으면 갑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많이 했었고, 여기서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때 추미애 씨가 법무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받으면 간다고 막 얘기했는데 내 말을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응? 한동훈 씨 관련주가 좀 쉬어야 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빨리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핍박받아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요거하고 아까 디테인샤로랑 뭐 보시면 될까요? 태안동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죠. 핍박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를 싫어하건 좋아하시건 간에 여기 물려있는 분들은 한동훈 씨가 많이 핍박을 받을수록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죠. 언더독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좀 안 좋아지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언더독 효과 있죠. 언더독. 그러니까 그게 밑에 개싸움을 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위에서 이제 덮쳐서 괴롭히는 개보다는 밑에서 그죠? 네, 그 공격받는 개를 응원한다잖아요. 이제 그런 심리가 있대요. 인간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으면은 동정도 받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뭐 G2파워 같은 원전 테마주, 그다음에 뭐 태양구석 같은 DTNC로 같은 이런 것들 뭐예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로 막 올라오잖아요.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미래생명전 저희 방에서 4,000원대 사는 게 있어서 오늘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5,500원, 600원 막 올라갈 때 전략물도사에 내버렸어요. 잘 팔았죠. 그죠? 이게 자, 지금부터 2분만 잘 들어보세요. 2분 빨리 얘기할게요. 문자반원들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왜 다 팔아버렸냐? 이것도 지금 최근에 막 흘러내렸어요. 왜? 아니 이스라엘이 언론에서도 떠든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휴전할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 걔네들 휴전 잘 안 할 거라고. 응? 그쪽의 그 문화와 역사를 알면은 휴전이 잘 안 나와요. 응? 휴전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 하긴 뭐래요. 오히려 저기 공습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거기. 6.25 때 난리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제 휴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쓱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가 터진 거예요? 브라질 홍수. 그냥 급등을 해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하길래 오늘 20%까지 급등했는데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 회원들이 수익이 한 15%에서 많이 나오면 20% 이상 수익 났어요 실제로. 그거 다 팔고 딴 데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엎어버렸어요. 응? 다른 걸 이제 또 추천을 하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브라질에서 홍수가 터질지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끝났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력들은요 뭐라도 있으면 붙잡고 올라오려고 지금 별 난리를 다 치고 있는데 개미들만 끝났어, 금리 인상 물 건너갔어, 끝났어, 저 인간 얘기 듣지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세력은 어떻게든 올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타서
거의 무임승차, 우리는 그냥 세력들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어떻게든 올려주려고 하는데 웃긴 거죠. 응?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하고 신성홀딩스 이것도 올라왔고 한일산에도 올라왔죠. 근데 DTNCRO를 아까 그 미래생명전을 오늘 왜 다 팔아버렸냐면, 왜 팔았냐면 어제 시간에서 브라질 홍수 때문에 콩 가격이 올라갈까봐 그래서 급등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돼요. 국제 콩 가격을 보시면 어제 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다. 잠깐만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가서 오늘 급등한 거잖아요. 근데 어제 국제 시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 콩 가격을 보면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판단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조금 오르는 척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다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전략매도 이해가세요? 네. 테마주도 있잖아요. 그냥 차트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글로벌하게 하셔야 돼요.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어요? 이러니까 필요한 거지. 이해가시죠? 그죠? 네, 대충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딱 보면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3일 동안. 근데 아무튼 4일이구나. 근데 어쨌든 홍수 얘기 나오고 크게 더 이상 올라간 게 없어서 때려버린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봐서는 끝. 초단기로 보면은 고점이었던 거예요. 네.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든지 뭐 다른 걸 사든지 하면 되니까. 다른 쪽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장은 이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물린 게 아니라 다 팔아버리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4월달에 그렇게 흔들었는데 다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갔고 악재성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동안에 돈이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신흥국으로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올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까 여기 미래생명자원이 한 30%가 안 되는 수익이에요. 20에서 20% 전후 수익이었는데 그걸 빨리 다 챙겨버리잖아요. 사실은 저거는 이제 우리한테 작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챙겨서 작은 수익을 챙겨가면서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대세 상승이 왔을 때 50%, 100%, 200%, 1000%짜리 수익도 내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단타만 치는 것도 지금 답이 아니에요. 네. 시장을 봐가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네. 뭐 시장이 뭐 끝났다, 아니야 나는 언제까지만 딱 해보고 안 되면 끝낼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안다니까. 근데 세력은 모르겠어요. 세력은 내 생각도 알고 있겠죠. 그죠? 제 생각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세력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읽히시려면 뉴스나 이런 것들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는 괜찮겠죠? 유튜브도 똑같아. 네. 똑같다니까. 네. 아셨죠? 그러니까 안 유명한 사람 걸 들어야 돼. 안 유명한 사람.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은요 말을 되게 조심해요. 응? 흠잡히니까. 근데 저같이 저도 유명합니다. 왜냐면 저를 사칭한 그 한참 이제 주식시장 좋을 때 저를 사칭한 뭐 그런 카톡방도 막 있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이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뭐 경제 유튜브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말하기 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저랑 비슷한 유형들 이제 그쪽은 좀 그나마 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유명한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일 뿐더러 좀 그래요. 그분들이 좀 말이 조심스럽거든요.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안 그러는데 거기서는 또 그렇더라고요. 네. 아시죠, 그죠? 네. 자, 오늘은 시간 벌써 44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졌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급등한 테마주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 싹 한꺼번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쪽에서 이제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들어가셔서 많이 보세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